안녕하십니까. 새로 짜여진 안보 외교 라인을 보며 트로이 전쟁의 악몽을 꾸는 건 피해망상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보 외교 대북관계 라인을 정비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 인선 내용을 보고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디를 어떻게 손질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을 교체하고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보강하는 등 안보, 외교, 대북관계 라인을 정비하려는 뜻은 짐작이 됩니다. 최근 팽팽한 긴장 국면으로 내닫고 있는 남북관계와 기류가 변하고 있는 대미 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포석이었으리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전직 대통령들만 못한 대통령이 돼도 좋고 국민들의 반대와 지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좋다. 지금까지 축적된 국력과 국격을 깎아먹고 나라가 퇴보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해보겠다 하는 대통령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식을 할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임 선서를 하며 다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한다. 국가를 보위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진, 그리고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나가려고 해도 빗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결정,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해낼 사람들을 골라 쓰는 문제는 일단 긍정적이고 선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택된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한 것을 보고 눈에 띄게 극찬하며 감동한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극력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번 안보 라인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반겨하실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더 배우고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말한 뒤에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젊은이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집중타를 맞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택된 안보라인 그 가운데 특히 국정원장 후보인 박지원 씨에 대해 일부 언론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글들은 차마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인 것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올랐던 내용이 대부분이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종합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간첩이었던 할아버지는 남노당 창당 자금과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패를 찍어 돌린 정판사 사건으로 목포 교도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방 후 남노당 진도 책임자였는데 진도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진도에 들어오자 그의 삼촌과 고모 등은 인민군 편에서 주민들을 북한 의용군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9.28 수복이 되자 인민군과 함께 도주하던 삼촌과 고모를 주민들이 돌과 몽둥이로 때려 사망했습니다. 박지원 본인은 그와 같은 가족력을 감추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발장수 등으로 많은 돈을 벌고
뉴욕 한인 회장, 한국의 정치 줄잡기, 마침내 김대중 줄잡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 가수와 약혼한 여배우를 가로채서 강압적으로 맺었던 불륜관계, 스캔들, 거기에 동원됐던 터미네이터 이야기까지 소름 끼치는 소상한 이야기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줄을 잡은 뒤에는 DJ의 친북 행태에 반발하는 김경재 특보자리로 밀고 들어가서 국민과 합의 없이 국민 혈세 6천억 원을 비롯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홍콩에 있는 김정일의 차명 계좌로 보낸 대북 송금을 주도했습니다. 2000년 남한 언론인 46명을 평양으로 데려가서 호화 만찬과 북한의 만족조 여인들의 특별 서비스까지 제공받도록 주선하고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공보부 장관, 국회의원 4선, 야당의 원내대표 등을 거치면서 국정원, 법조계, 언론, 방송, 군, 노조, 국회까지 장악하며 영향력을 확대해가며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해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적의 동향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 적의 영토에 휴민트를 심고 국내에 침투한 간첩 등 불순 세력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천병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 기밀 유지가 생명인 특수조직입니다. 김대중의 밀사로 5억 달러를 송금해 줌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 박지원은 그 죄목으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뒤에는 야당 원내 총무를 하면서 북한 인권법안의 국회 상정 문제를 놓고 여당 원내 총무 김무성과 옥신각신했습니다. 2011년 4월 당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북한 인권법의 국회 상정을 반대하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당신은 종북주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은 그래, 나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핵개발 비용을 송금해 줌으로써 징역까지 살았던 사람, 북한의 뜻대로 북한 인권법의 통과를 끝까지 막았던 사람, 대북관계의 특사를 자임했던 사람, 입만 열었다 하면 북한 편을 들고 적을 이롭게 하려고 애써오던 사람, 나중에는 어물어물하고 말았지만 국회에서 그래, 나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하고 스스럼 없이 외쳤던 사람,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고모가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때까지 간첩과 이적행위를 내놓고 하다가 모두 희생된 집안의 후손으로서 적진의 휴민트를 심고 국내에 잠입한 간첩들을 싹 쓸어버려야 할 중책을 맡는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로이의 목마 속에 숨어서 성곽의 안마당까지 침투해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성곽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서 패배를 자촉해 했던 트로이 전쟁. 이번에 새로 라인업된 안보 외교 라인을 보며 국민의 입장에서 트로이 전쟁의 악몽 같은 것에 시달리는 것은 병적인 피해망상인가요? 지금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 밤잠을 설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